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25호 제2면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은 5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새 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자기결정권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고 장애인 본인이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수급 자격이 있는 4종 서비스 이용권,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방과 후 활동, 발달재활의 20% 범위 내에서 장애 특성과 개별 상황에 맞는 이용 계획을 수립한 뒤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해당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서비스 공급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2년간 연구를 통해 사업 기초 모델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시범사업 한 차년도 2024년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적용하여 운영했고 두 차년도 2025년부터 대상 이용권을 4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내실 있는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전문기관,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을 지정하여 사업 참여 장애인의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올해 시범사업은 전국 17개 시 도에 고루 분포된 33개 시 군구에서 시행되며 대상 인원도 한 차년도 200여 두 차년도 400여 명에서 올해 960명으로 확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 2월 지자체별 설명회와 홍보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참여자들이 3, 4월 두 달간 복지전문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 특성과 개별 목표에 맞는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후 지자체별로 공공과 민간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지원위원회에서 장애인이 수립한 이용계획의 장애 연관성과 목표 연관성 등 적정성을 심사하였고 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된 참여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사업 참여 장애인 등과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장애인 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해 본사업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 나갈 예정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새 차년도 시범사업은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본사업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라면서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은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기본법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4월 23일 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은 법으로 장애인의 여러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기본법은 심신장애자 복지법이었다. 1976년 운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지정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에 대한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81년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 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심신장애자 복지법은 1989년 장애등급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업지원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학대 방지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장애인권 향상을 위해 기여해왔다. 다만 37년간 67차례 개정되며 장애인의 권리 및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과 구체적 서비스에 관한 규정 등이 혼재하게 되었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법률이 제정되며 장애인 정책 관련 법률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높아졌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으로 대표되는 장애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흐름에 발을 맞추고 췌장장애 등 장애 유형 신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등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장관은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애주기의 리스크다라며 이번 제정안 통과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임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라고 밝혔다. 또한 권리보장법 제정 후속 조치로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도 준비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실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약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 남부장애인권익공호기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2026년 4월 23일 경기 남부장애인권익공호기관, 이하 경기 남부홍호기관, 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학대 피해 장애인 인권 증진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이 겪는 경제적 고립과 인권 침해라는 두 개의 벽을 동시에 허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양 기관은 장애인 학대 사례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명의도용, 대출, 임금 체불, 수급비 갈취 등 경제적 착취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학대 조사 및 전문 금융 상담 측면에서 적극 협조하여 피해 회복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기반하여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장애인이 학대 환경에 방치되거나 범죄에 재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 상담과 채무 해결을 통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기초 체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촘촘한 그물망 구조를 형성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이 빚이라는 족쇄를 풀고 인권을 당당하게 찾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 누림센터 2026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우수 콘텐츠 공모전 진행.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하 누림센터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의 우수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도내 운영기관에 확산하기 위한 2026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우수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이 축적해온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도내 운영기관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이며 공모 분야는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6개 영역에 해당하는 콘텐츠다. 공모 접수는 현재 진행 중이며 접수 마감일은 5월 29일 금 오후 6시까지다. 누림센터는 총 15건의 우수 콘텐츠를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 규모는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 장려상 4건, 입선 5건이며 수상기관에게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상장과 함께 부상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시상에 그치지 않고 별도 책자로 제작돼 도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수 콘텐츠를 현장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누림센터는 이번 공모전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들의 우수 콘텐츠를 발굴해 공유하고 실제 활용 가능한 자료로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도내 기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 통합돌봄 전국 확대 대비 선도지역 우수 사례 공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은 4월 24일 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켄싱턴 호텔에서 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사업 선도지역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4개 지자체와 지난해 12월 참여한 15개 지자체, 그리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올해 3월부터 참여한 83개 지자체 등 102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 장애인과 65세 미만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돌봄 시행 한 개월을 맞아 참여 지자체 담당자를 격려하고 우수 사례 발표와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전 대덕구, 대전 유성구, 광주 북구 등 작년 7월부터 사업에 참여한 3개 지자체에서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대전 대덕구는 돌봄, 건강, 고립 해소와 정서 지원 등 장애인 중증화 예방 및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지원하는 장애인 돌봄 건강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관내 유관기관, 장애인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과 돌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 광주 북구는 보건, 주거, 생활 등 당사자의 핵심 욕구에 맞는 전문가를 통합지원회의 참석자로 구성하여 여러 분야가 함께 협력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현재 102개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수행되나 모든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참여 지자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 용역을 통해 장애인 돌봄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별 서비스 목록을 지속 관리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통합돌봄 참여 지자체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선도지역의 우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하며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모든 지자체에서 장애인 통합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